안녕하세요. 정관영 TV 채널 구독자님 그리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또 그 방송을 하나 올리게 되는데요. 지난 15일에 선거 21대 총선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결과 예기치 못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아직도 저한테 연락도 보내시고 이제 또 문자도 보내시고 하시는데 아마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겠죠. 근데 제가 14일, 그러니까 총선일 날 전에 저의 그 채널에 그 정기 실시간 방송에서 그랬죠. 이번 총선의 결과는 어느 당이 압승을 하든 어느 당이 그 다수당이 되든 또 득표수가 얼마가 되든 의석수가 얼마 되든 결과가 너무 중요하지 않다. 그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말씀드렸는데, 막상 또 뚜껑을 열고 민주당 압승이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셨던 분들은 이제 민주당의 승리에 대해서 뭐 쾌거를 부르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그 실망감, 또 허탈감, 그리고 앞으로 그 전국의 그 불안함에 대한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총선의 결과는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그리고 뭐 그 외에 의외치 않은 결과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지역구에서 163석을 얻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성정당이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얻어서 이제 180석을 이제 얻게 돼서 이 뭐 거의 뭐 절대 다수의 그 의원수로 이제 앞으로의 그 전국을 마치 그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어떤 폭거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는 결과로 보면, 그러니까 득표수로 보거나 정당 지지율로 보면 민주당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나 결코 민주당의 승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뭐 이번 선거에서 뭐 언론들도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 민주당의 우호적인 여론들은 벌써 이미 뭐 소설을 엄청나게 써가지고 뭐 국내 정치 영향부터 시작해갖고 이미 남북 관계도 이미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두 남북 정상이 이미 만났어 벌써. 뭐 그런 식으로 소설도 쓰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이 의외로 많이 표를 얻게 된 것은 그 코로나 공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령층에서 이제 보수표를 찍었던 분들, 그리고 이제 결정하지 못했던 표들이 민주당에게 사실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많이 표를 얻게 된 거는 결코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다. 거기에는 지금 거대 정당 중에 이제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그 탄핵의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제 그런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국에 있어서 미래통합당이 그만한 책임감과 공적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민주당에게 표를 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여당인 민주당에게 표를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사람들의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기보다는 총선에서 어쩔 수 없이 표를 줬던 그 표들은 결국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다시 또 민주당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표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민주당이 꽃길을 걸을 거냐? 네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그 민주당의 이 다수 압승의 결과는 마치 그 불꽃이 꺼지기 전에 화려하게 터오른 불꽃이 꺼지기 전에 굉장히 큰 섬광을 내거든요. 그 화려한 섬광을 내는데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불을 끄거나 불이 꺼지기 전에 큰 불꽃을 내고 꺼지는 그 불과 같은 그 모습이 이번 민주당의 다수 득표를 한 그 모습이라고 보겠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다음 주 화요일 4월 21일 화요일 정관영 TV 채널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그 실시간 방송 라이브톡에서 이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21일 라이브톡의 주제는 문재인의 운명과 민주당의 몰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문재인의 운명은 제가 그 정관용 TV에 가장 먼저 올렸던 영상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몰락은 뭐 제가 쭉 이야기해 왔는데, 특히 이제 그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근데 민주당이 왜 몰락이냐? 지금 이렇게 엄청난 과반수가 넘는 다수 득표를 해서 압승을 했는데 무슨 몰락이냐라고 웬 엉뚱한 소리냐고 하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주역 점괘를 뽑았는데요. 거기에 더 확신을 얻었습니다. 문재인의 운명도 그렇고요. 민주당의 몰락도 그렇고, 이건 제가 바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단지 메신저일 뿐입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이 땅에 전달하는 메신저일 뿐이고,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하늘이 이야기해주는 북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고라고 썼죠. 하늘 북소리라고. 그리고 제가 하늘로부터 듣는, 하늘이 알려주는 많은 이야기들은 때로는 거칠고, 또는 정리되지 않고 투박하기는 하나, 그것을 제가 논리정연하게 담론으로 또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이제 그게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단지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일 뿐입니다. 그럼 민주당이 왜 몰락하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나무는 뿌리가 땅에 박혀 있어야 하는데, 그 땅 위에 물이 고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고인, 땅에 무리를 내린 나무 위에 물이 잔뜩 웅덩이처럼 고여 있다면 그 나무 어떻게 될까요? 썩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근데 이번 총선에 그 물에 잠겨 있는, 그 물에 있는 그 땅 위에 있던 그 나무 위에 물이 고이는데, 그 더 많은 물이 고이게 됐어요. 더 빨리 썩겠죠. 제가 문재인의 운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은 썩은 고목나무처럼 될 거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썩은 고목나무처럼 되는 이유가 바로 민주당이 물에 고여 썩어가는 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그 총선 관련해서 방송했을 때 총선의 득표나 총선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한 게 아니라 이번 총선은 민주당의,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썩은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은 썩은 모습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음 화요일 실방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번 4월 15일에 치러졌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선거 중에서 가장 최악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에 부정선거라고 해서 유튜브도 올리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악인 이유는 작년 1년 내내 여당과 야당이 싸웠던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세계 법 중에서 이 선거법이 있었는데, 그 선거법에서 다루었던 선거법 개정으로 이루어진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결과로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그리고 총선 역사상 가장 최악의 선거를 한 겁니다. 그게 뭐냐? 위성정당 문제입니다. 위성정당. 이 위성정당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본정당이 있고, 본정당이 비례대표를 내지 않고 따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비례대표를 내서 이번 선거에 참여했는데, 그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이 위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시민단체가 이번에 이뤄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가, 이번에 치러진 이 선거가, 비례대표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돼서 이건 무효다라고 지금 소송을 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요, 비례대표 선거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됐다고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47조입니다. 그 47조는 이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인데,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에 보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원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제1호에 보면 정당은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대의원,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비례용 위성정당을 세워서 그 비례대표 선거를 뽑는 데 있어서 이런 민주적 절차 과정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비례정당을 만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두 당의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이런 민주적인 절차 과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당법 위반인데요. 정당법 제2조에 보면 정당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정당법에서 정당이라 하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또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이제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만든 이 비례용 위성정당이 정당법 2조에서 말하는 자발적 조직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네 정당의 표를 더 얻기 위해서 반헌법적으로 만들어진 탈법적 정당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직선거법은요 계속 지금 개정되어 오는 과정에서 공직선거 후보자의 그 당내에서 추천되는 그 과정을 절차에서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개정돼 왔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번 비례위성 정당을 하면서 완전히 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제 당내 후보자 추천 과정이 굉장히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비민주적으로 선출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표자인 국회의원 그리고 정당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정치적인 의사가 완전히 왜곡이 돼요. 그래서 이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왜곡된 국민의 뜻을 결정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정당이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고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주위에 있다면은 국가 운영 역시 엉망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비민주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분명한 어떤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제 정당 운영 형태를 이런 식으로 비민주적으로 하고 탈법적으로 운영한다면 그리고 그 정당이 집권을 하고 있거나 또는 그런 정당이 집권을 한다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안 봐도 이미 뻔한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될지는 이미 짐작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에서 당내 후보자 추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민주적인 절차, 민주적인 과정을 강조하는 이유, 그리고 그렇게 강화시켜서 법을 개정하면서 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당내 공직선거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두 정당의 위성정당은 앞서 말한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에 그 법원, 모든 법의 이제 가장 상위법인 법원이 되는 헌법의 조항을 위배했습니다. 헌법 제8조에 보면요. 헌법 제8조 2항에 보면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바뀌어진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진 이번 21대 총선은 그러한 더 나은 선거 소수 정당의 원내지니까 사표가 발생함으로써 묻힐 수 있는 유권자들의 뜻을 반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완전히 박살이 나고 거대 양당의 의석 채우기로 완전히 전락해버린 아주 추악한 선거였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은요, 정당 득표율이 기준이 된 거죠. 그 지역구 의석이 아니라 정당 득표율하고 그리고 지역구에서 당선이 된 이제 의석 점유율 사이에 그 차이를 최대한 일치시키려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시켜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그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를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3% 이상의 지지를 얻은 그 정당 가운데에서 정당 지지율, 지지율에 비해서 지지율에서 이제 의석수가 정해지겠죠. 그럼 그 의석수에 비해서
그 정당 득표율에 의해서 정해지는 의석수에 비해서 현재 얻은 의석수가 현저히 낮을 경우에 그 비워진 차이가 나는 의석수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정해주는, 이게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연동하는 비율을 50%만 채택하기 때문에 이제 준연동형으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253석의 지역구와 47석의 이제 비례대표 중에서 의석 중에서 47석에서 17석을 빼고 30석을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해서 보정의석으로 배정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17석은 이전처럼 이제 병립형으로 해서 기존의 정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에 맞춰서 이제 비율별로 이제 남는 거고, 그리고 이 30석에 대해서는 이제 정당들이 얻은 비율에 따라서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비례용 위성정당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례용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달리 두 정당이 만든 비례용 위성정당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위헌적으로 만들어진 정당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뜻을 100% 살리지는 못해서 준연동형, 그러니까 연동 비율을 50%로 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실시를 했으나,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일종의 꼼수를 통해서 국민의 뜻을 더 많이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소수 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져가야 할 의석수까지 위성정당을 통해서 이 거대 정당이 뺏어왔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뒷부분에서 그 모의 심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역구를 내지 않는, 그러니까 지역구를 내면은 지역구를 내는 그 정당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그 17석에 대한 그 병립형 비례대표인 17석에 대해서 그 병립 비례대표서를 받는데, 지역구를 하나도 내지 않는 이런 비례용 위성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만 내기 때문에 오로지 비례대표 의석수만 최대로 끌어올리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위성정당이에요. 그러니까 모 정당이 있고 그 비례대표 의석수에만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 정당이 바로 이제 그 위성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15일 날 실시된 이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그 위성정당이 이제 더불어시민당이고, 시민당이 17석을 얻고, 미래통합당이 만든 이제 미래한국당이 이제 19석을 이제 얻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이번에 21대에서 치러진 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이 현행법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제일 우선적으로는 헌법의 가치에 위배됐다고 하는 것과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위배한 요소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선거법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작년 1년 동안 여당과 야당이 그렇게 패스트 트랙을 놓고서 싸운, 그래서 그 패스트 트랙에 태워진 그 세 개 법안 중에 하나였던 이 선거법의 문제는 없었는가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작년 4월이죠. 4월에 국회 그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그 패스트 트랙으로 이제 세 개 법안을 정했고, 이제 뭐 아주 급속하게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반대하면서 이제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면서 뭐 거의 1년을 끌어왔잖아요. 근데 그 개정선거법 안에는 처음에 있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석패율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석패율 제도. 이게 석패율 제도가 뭐냐면 비례대표 의석을 권역별로 두는 거예요. 권역별로 배정을 하고, 그 의석의 일부가 이제 아깝게 이제 그 의석 중에서 이제 아깝게 떨어진 그런 이제 그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지역구 후보 중에서 그렇게 아주 그 소수한 차이로 해서 떨어진 후보한테 그 권역별로 배당된 비례대표 의석을 주는, 배당하는 이런 제도가 이제 이 석패율 제도예요. 그러니까 아쉽게 패한 지역구 후보에게 이제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의석을 배정하는 이제 그런 제도인데, 이 석패율제가 그대로 됐더라면
비례대표 전용, 지금처럼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은 못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구 후보는 내지 못하는 그런 위성정당은 당연히 나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지금처럼 이렇게 왜곡된 정당 구조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석패율제가 담겨졌던 개정선거법이 후퇴하게 된 그 이유는 그 석패율제를 무산시켰던 그 주범이 있어요. 주체가 누구냐면 더불어민주당하고 대한신당입니다. 근데 대한신당은 이제 바른미래당하고 어떤 당하고 또 합당을 해서 이제 민생당으로 됐죠. 이번에 지역구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하고 뭐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뭐 3%도 3%도 이제 못 얻어서 결국 뭐 이제 뭐 완전히 원외 정당 소수 정당 이제 뭐 해산해야 되는 이제 그런 정당이 됐는데 이 석패율제가 애초 개정선거법처럼 그대로 존재했더라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신당이 이제 그대로 여기에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놨었다면 지금처럼 위성정당이 나타나는 것은 뭐 완벽하게 막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위성정당이 지금처럼 나오게 하는 거는 그래도 제어를 할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이 석패율제를 뺨으로써 이 위성정당의 탓을 올릴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최악으로 만든 주범입니다. 물론 위성정당은 미래한국당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계산을 하고 이건 이제 거대 지역구 후보를 많이 당선시키는 거대 정당에게는 이 비례대표를 얻을 수 없다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는 그 첫발이 이제 미래통합당이었지만 결국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의석수를 뺏기기 싫어서 그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이제 미래정당을 만들고 뭐 우후죽순으로 비례용 정당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 모든 게 결국은 이제 시작은 미래통합당이 했지만 결국 제일 주범은 이 석패율제를 무산시킨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좀비 정당이 그 위성정당으로 17석을 얻은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대표가 뭐 당선되자마자 뭐 검찰총장 그 헌법상 그 법적으로 그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거취를 결정하라고 아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는 얘기가 뭐 민주당 표를 찍은 뭐 모든 표가 그 서초동에 있었던 그 조국 수호를 외쳤던 뭐 촛불이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소리를 내가면서 그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게 지금 이번에 그 선거에서 나타났던 비례용 위성정당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례용 위성정당이 뭐예요? 갑자기 급조됐죠? 정강 정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그냥 비례대표 의석수만 따려고 만든 정당이에요. 그게 정당이 아니잖아요. 정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도 아니고 정당이 만들어지는 그 어떤 그 의미를 담은 헌법의 의미하고도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이제 그 비례대표를 확보하자마자 우의종 같은 사람이 이런 엉뚱한 소리나 하고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위성정당이 이렇게 이번 그 21대 총선에서 나온 이런 비례용 위성정당이 얼마나 민의의 결과를 왜곡시키는지 제가 그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물론 가상으로 했죠. 이번에 뭐 30개가 넘는 정당이 나와가지고 그거 다 계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가상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표가 나갈 텐데 한번 잘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먼저요.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을 때 시뮬레이션과 이제 아래 표는 이제 두 개의 위성정당, 그러니까 거대 정당이 이제 각각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의 의석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데 먼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보면 자, A당, B당은 이제 거대 정당이에요. 그래서 정당 득표율이 A당이 35%하고 B당이 30%를 얻었을 때 지역구 의석은 300석 곱하기 여기서 300석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무소속이 5석이 있으니까
5석을 뺀 295석에 35%를 곱하면 대략 한 103석이 나옵니다. 103석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지역구 의석 120석을 빼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17석이 더 남아요. 그러니까 이 준연동형 비례에서는 보정 의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0이 되죠. 대신 이제 그 35%를 얻었기 때문에 17석의 그 병립식 비례에서 6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제 126석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당 같은 경우 이제 30%의 정당 득표를 얻어서 지역구 의석 계산을 하면 또 이제 105석을 얻게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89석을 얻게 됩니다. 지역구에서 이제 그러니까 배정되는 배석이 89석인데 현재 지역구 의석이 105석이기 때문에 89에서 105석을 빼면 역시 16석이 남죠.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에 의해서 보정 의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0이 되죠. 대신 이제 30%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17석에 대해서 비율로 맞춰서 이제 그 병립식 비례대표가 배정이 되는데 5석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10석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군소 정당인 C당이나 D당은 각각 이제 25%와 10%의 정당 득표를 얻으면 지역구 의석이 C당이 15석, D당이 8석.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례위성 정당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에 의해서 그 캡이 씌워진 30석에 대해서 각각 C당이 21석, 그리고 D당이 9석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연동형으로 되지 않는 그 17석에 대한 그 병립식 비례대표에 의해서 이제 각각 이제 4석과 2석을 얻으면 C당은 이제 40석과 D당은 19석을 얻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병립식으로 보면 의석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A라는 정당과 B라는 이 정당, 이 두 거대 정당이 자당에서 비례대표를 내지 않고 지금처럼 이번 21대처럼 위성정당을 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느냐 하는 건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자, 무소속 밑에 보시면 A 위성정당과 B 위성정당이 각각 39%와 44%를 얻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요번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이제 더불어시민당과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한국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이에요. 이건 제가 그냥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이 퍼센트로 해서 계산을 했더니요. A당, B당 모두 비례대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 득표율에서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수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동형 비례로 해서 받는 보정 의석도 없겠죠. 그래서 병립식 비례로 가는데 비례에서 이제 6석만 이제 받게 되죠. 그러면 전체 이제 126석이 돼요. 근데 126석이 되는데 A 위성정당이 39% 정당 득표에 의해서 얻게 되는 연동형 비례 의석수가 12석이 나옵니다. 12석. 그래서 12석이 나오는데 계산을 하면, 뭐 계산식이 좀 복잡해서 이거 제가 다 못 풀고요. 그러면 이 A당이 얻은 126석과 A 위성정당이 얻은 12석을 합해서 138석이 돼요. 138석. 그리고 B당은 역시 마찬가지로 비례대표를 안 냈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 105석과 여기에 따른 이제 병립형 비례대표 수 의석수 15배를 받으면 이제 110석이 되죠. 110석에 B당의 위성정당이 얻은 정당 득표 34%를 기준으로 해서 준연동형 비례 의석수를 배정을 받으면 10석이 됩니다. 10석. 그러면 110석과 10석을 합한 수가 120석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위에 보신 것 위에 표와 비교해 봤을 때 위성정당을 내지 않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적용했을 때는 A정당은 126석이 되지만 위성정당을 냈을 때는 138석이 됩니다. 그렇죠? 12석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B정당 같은 경우에 110석이지만 위성정당을 냈을 경우는 120석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내면 더 많은 수의 의석을 확보한다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소수 정당이 가져가야 할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를 이 거대 정당이
이 위성정당을 통해서 뺏긴다는 거예요. 즉, 뺏긴다는 얘기는 애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졌던 그 소수정당이 그 의회에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보정 의석을 주는 이 제도였는데, 이게 위성정당으로 인해서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위에 표에서 보면 C당은 준연동형 비례로 하면 21석이고 D당은 9석인데, A당과 B당이 각각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투표를 한 결과 6석 2석으로 줄게 돼요. 그래서 총 의석수가 C당은 25석이 되고 D당은 12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A당과 B당이 위성정당을 내지 않았을 경우 40석과 19석을 얻게 되는데, A당과 B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 소수정당이 가져가야 할 그 비례대표 의석수를 뺏겨버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바로 그게 이번에 정의당이잖아요. 정의당이 이번 의석수로 보면 20석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6석밖에 안 되잖아요. 바로 이런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에서 이렇게 계속 위성정당이 나오게 되면 완전히 민의를 대변하는 그 결과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위법적인 결과들을 나타내는 게 바로 그 위성정당들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드린 것처럼, 이 시뮬레이션 2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위성정당은, 비례형 위성정당은 애초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고 했던 취지와는 전혀 반대로 오히려 이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기는커녕 정당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중요한 그 정치 의제 기구인 정당이 오히려 정치를 악화시키고 국민들의 뜻을 더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결과는 뭘까요? 정치의 후퇴고 썩은 정치만 난무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뜻밖의 결과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수를 가지고 상당 기간 헌법, 사법, 입법, 행정을 완전히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법에 칼날을 들이댔던 현행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또 무자비한 이제 공격을 해올 텐데요.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쨌든 국민들의 뜻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이 위성정당의 문제는 반드시 시민단체가 그 위헌 소송을 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봐야 되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면 이 위성정당은 다시는 나오면 안 되는, 나올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 방안이 마련돼야 되고, 애초 개정선거법에 있었던 이 석패율제도 다시 그 개정이 돼서 도입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번 선거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우리 정관영 TV의 구독자, 시청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이런 심각한 지금의 선거제도에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함께 이 선거법을 새롭게 다시 바꾸고, 또 이 썩은 정치, 한국의 이 썩은 정치, 이 잘못된 정치, 그리고 올바른 시민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